아이들이 스스로 헥헥거리는 기침을 한다든지 고양이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발성에 변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용량이 한 번에 많이 투여가 되게 되면 무호흡 상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의사들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약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베다너스 부평종합동물의료센터 수의사 정범수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다 보면 한 번쯤 다 해보시게 되는 고민이 있으신데요. 바로 마취입니다. 반려동물은 CT나 MRI 촬영을 위해서도 마취가 필요하고 간단한 스케일링 같은 처치를 위해서도 바로 마취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분들은 굳이 마취까지 해가면서 이런 간단한 처치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마취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마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T, MRI를 찍는데 왜 마취가 필요하냐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람은 의사소통이 되고 움직이지 말라 라는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불편하거나 아프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들은 움직이지 말라는 지시에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고 통증이 있어도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다 보면 움직이면서 제대로 검사가 되지 않고 통증이 있어도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취를 하고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움직였을 때 아이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유난히 사람보다 동물 마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동물들은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마취가 안 좋은 것인지 개념부터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취는 일시적으로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 작용을 차단하는 것인데요. 의식 소실, 진통, 근육이 위한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들을 조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마취의 종류는 크게 주사 마취와 호흡 마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사 마취는 혈관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면서 마취가 이루어지게 되고 호흡 마취는 기도삭관을 통해서 마취가스를 주입을 하여 마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정말 간단한 피부 종괴 같은 경우엔 국소 마취를 통해서 제거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안전하게 전신 마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화나 스케일링 같이 짧은 수술은 주사 마취를 통해서 가능하기도 하지만 호흡 마취는 마취 가스의 조절을 통해서 심도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호흡 마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안전해요? 주사 마취, 호흡 마취 두 가지 다 올바른 프로토콜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상태를 바로 역전시킬 수 있는 호흡 마취가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취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는 첫 번째 저혈압이 있습니다. 저혈압은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저혈압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각 장기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허혈성 손상에 쉽게 타격을 입는 심부전 또는 췌장염 등이 스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으로는 호흡기 자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삽관을 하게 되면 기도삭관 자체가 기관에 영향을 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헥헥거리는 기침을 한다든지 고양이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발성에 변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제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약제를 조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수의사들은 각 약제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용량이 한 번에 많이 투여가 되게 되면 무호흡 상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의사들은 무호흡 상태가 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약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마취는 정상적인 몸의 시스템을 강제로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취는 기왕이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마취를 할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우리 반려동물들이 아픈데 마취 때문에 걱정이 돼서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걱정이 돼서 안 하시는 것보단 우리 동물들이 마취를 해도 괜찮은 상태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취 전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취 과정은 비행기 이륙과 착륙 과정과도 같은데요. 비행기도 이륙과 착륙 단계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가장 높고 안전 고도에 오르면 순항을 하는 것처럼 마취도 이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전마취제를 투여를 하고 이어서 마취제를 투여를 하고 통증에 반응하지 않고 바이탈 등이 안정되면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아이를 회복시키는 과정, 이 두 가지 과정이 마취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려동물들의 상태를 체크를 하는 검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취 전 검사에는 기본적으로 흉부 방사선과 혈액 검사가 포함이 되는데요.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는 심장이 너무나 크지는 않은지
폐에는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 혈액 검사는 간이 마취제를 잘 분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해한 마취제를 신장이 잘 배설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마취 위험도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마취 위험도 평가에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요. 1단계는 정말 건강한 친구들로 0.1% 정도의 사망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꼭 마취를 하지 않더라도 당일이나 다음날 사망할 수 있는 친구들로 약 50%의 사망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두종 강아지들은 아무리 건강해도 약 2단계의 마취 위험도 평가를 가지게 되는데요. 상부 기도 구조가 호흡을 하기 어렵게 생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취 위험도에 따라 항생제, 진정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얼마만큼 투여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취 위험도 평가에서 몇 단계의 경우에 마취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나요? 사실 마취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마취 위험도 평가보다는 환축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자궁축농증 같은 경우에 폐혈증까지 진행이 된 상태라면 약 50%의 사망률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아이가 바로 사망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해도 당일 바로 마취를 결정을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부 종괴의 경우 노령견들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지는 보호자분과 수의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취 위험도 평가는 술전 검사를 통해서 장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약물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도를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취 전 검사는 마취 위험을 줄이는 거지 마취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검사는 아닙니다. 스케일링을 한 달 전에 했는데 마취를 할 일이 또 생겼습니다. 한 달 만에 마취를 또 해도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취는 필요하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한 달 아니고 보름만이라도 마취를 할 수가 있고, 적절한 약물을 적절한 프로토콜로 사용했다면 건강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3개월 차에도 하는데 어릴 때 하는 마취는 건강에 괜찮나요? 3개월령의 중성화 수술을 한다면 보통 수컷일 가능성이 큰데요. 간단한 주사 마취를 통해서 금방 회복이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건강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 고양이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에 2kg가 넘지 않으면 마취를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보호자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2kg보다 훨씬 더 작은 특수동물들 한 100g, 200g 나가는 친구들도 모두 마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몸무게가 마취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마취에 더 민감한데 그 이유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작은 스트레스에도 더 쉽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신장에서 마취를 잘 배설을 해야 되는데 그 배설을 담당하는 네프론 단위가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절대적으로 더 적기 때문에 작은 손상에도 신장이 더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건강한 반려견이 마취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은 0.05%,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0.1%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반려동물의 상태를 잘 고려해서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동물병원을 선택하고 수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아이의 병력이나 우선사항을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범수 수의사였습니다.